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확실히 뉴욕 증시가 새벽에 오르며 끝이 나면 저희도 좀 웃으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는 네. 것 같은데요. 3대 지수 모두 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덜어냈다라는 분위기 속에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오르면서 마이크론 등의 종목 급등 굉장히 반가웠고요. 리오프닝주도 강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생산자 물가지표. 어제 전해드린 대로 좀 부담스럽게 발표가 되면서 FOMC의 또 다른 하나의 긴축 강도를 높이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긴 하네요. 지표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시장을 짓눌렀던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 이슈였잖아요. 네. 어제 좀 우푼짤이 돌았었던 게 푸틴 대통령이 이제 전화하면서 야, 한국장 끝났지? 병력 이제 철수시켜? 약간 그런 짤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거 힘든 대로 받아가고 네. 그 이후에 열렸던 뉴욕 증시는 그래도 반등을 해줬는데 우리 증시도 오늘 장에서 이런 상승 탄력을 받아갈지 아니면 얘기해 준 것처럼 또 지표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합세를 기록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 되고 있는 그런 뉴스들 점검을 하고 네. 관련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좀 브리핑을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으로선 제일 반가운 이슈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원치 않는다, 언제나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시장에는 상당수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죠. 특히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한 이후에 나온 이야기여서 시장의 기대는 조금은 더 올랐습니다. 다만 러시아 측에서도 양보하진 않고 있어요. 나토 가입 문제 즉시 협상을 원한다. 독일로 새로 뚫고 있는 이 PNG 가스관 열어라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피력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유럽과 미국 측에서는 반기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고 있죠. 영국에서는 벨라루스 야전병은 왜 세우는데 너희 침공 준비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소식 전달되면서 우리 장중엔 반영이 되진 못했습니다. 이 시간 외에서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은 반영이 됐어요. 네.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꼽혔던 종목들, 그동안 시세를 냈던 종목들의 하한가 움직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에너지 쪽인데요. 가스, 석유 관련주들의 이 시간의 급락 확인이 됐고요. 그 밖에 방산주라던가 사료주 쪽에서도 일단 분위기가 많이 다시 꺼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장중엔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수혜주와 피해주로 여겨졌던 종목들의 뒤바뀜의 흐름 나올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 그리고 밤 사이에 유럽 증시까지 모두 반영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죠. 나스닥은 2.5%나 뛰어 흘렀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증시 모두 1% 이상의 강한 시세 보여줬습니다. 위험 자산으로 여겨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쪽에서도 반등이 나왔고요. 반면에 WTI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3% 이상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넘겨보시면 유가 흐름 극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소식이 나오면서 정말 빠르게 낙폭을 키워나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국제유가 이 소식으로 인해서 나온 낙폭치고는 좀 적었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이건 뭐 유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일 테니까요. 일단 인플레 우려 조금은 덜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우리가 어제 이쯤에서 95달러 선 얘기하고 125달러까지 얘기 나온다더러 했잖아요. 근데 네. 이 우크라이나 이슈 살짝 잠잠해지고 나서 3달러 빠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 완전 이게 끝났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방증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의심의 눈길은 다들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뉴욕장 마감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 연설도 있었죠. 넘겨보시면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검증은 필요하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 위협하지 않고 러시아의 새로운 군축을 제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장 막판에 뉴욕장의 탄력이 조금은 더 강해질 수 있었죠. 긍정적인 소식들입니다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물가지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확인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9%, 9.1%가 예상 수치였는데 예상을 좀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QOQ 대비를 했을 때도 예상보다 2배 이상 올랐고요.
생산자 물가 이 정도면 FOMC 의사록 공개 때 또 조금의 더 부담스러운 연설이 하나 추가되진 않을까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오늘 나올 중국의 PPI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CPI 충격이 있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를 했었고 워낙 한번 데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 눈높이를 좀 높여놓은 상태긴 했었는데 네. 그래도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특히 연준의 스탠스가 좀 어떤 속도를 낼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봤고 저희가 어떤 공략주를 세우려고 매일 밤마다 고민을 하는데 네. 요즘 시장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의 다 떨어져 있고 네. 올라간 것들은 테마주. 장기 시세로 보긴 어려운 네, 그런 맞아요. 테마성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저희도 이슈 고르기가 참 어려운 요즘인데 요거 한번 볼 때가 됐습니다. 2차 전지 쪽 확인을 해봐야겠죠. 맞아요. 어제 이거 고르면서도 우리가 한때는 참 마르고 닳도록 정말 얘기를 많이 했던 종목군인데 어느 순간인가 좀 얘기를 많이 안 해서 근데 마침 요즘에 외국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네. 쪽이 또 2차 전지길래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체크부터 해주시겠어요? 2차 전지가 사실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올 때 정말 새해 2차 전지 볼 거 굉장히 많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LFP 쪽이냐 뭐 하이니켈, 삼원계 쪽이냐 요 치열한 싸움도 봐야 된다라는 얘기 있었고 소재 수급 불균형 체크해라 뭐 테슬라 배터리 데이 점검해라 각가지 올 한 해 2차 전지 전망이 쏟아졌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수급 변동성 하나로 정말 많이 시달렸고 이러한 이슈가 다 묻히는 흐름이 나왔었죠. 2차 전지 성적표 한번 볼까요? 넘겨보시면 1월만 떼놓고 보더라도요. 2차 전지 쪽이 26.5% 밀렸습니다. 셀과 소재 다 합친 거예요. 중국 대비해서 우리가 낙폭이 더 컸다라는 것도 조금 속상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 내부로 들어가면 1월에 셀 업체들은 한 4.6% 평균 빠졌는데 소재 업체들은 30% 가까이 밀렸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영향을 좀 받아간 거였고요. 그렇죠. 올해 하락률만 놓고 봤을 때도 만만치 않습니다. SKIT 35%, 후성첨보 그래도 이게 우리를 좀 위로해 주네요. 김진만 팀장님의 종목 엔캠이 비교적 다른 종목군 대비 선전을 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떨까요? 많이 빠졌다라는 데에 대한 공감되는 2차 전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모두 다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 올해에 대해서 지금을 무슨 타이밍으로 써야 될지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셀업체들 그래도 설비 투자 늘려갈 것이고 미국에서 세금 감면 받고 있고 올해 생산량 괜찮을 거야라고 얘기하는데요. 넘겨보실까요? 생산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의 시각이 나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나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셀업체들은 LG 엔솔 관련한 수급 이벤트의 영향을 조금은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괜찮은 건가를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돼요. 3월 5일이 지나고 봐야 되냐라는 이야기도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재사를 볼 때는 이게 또 고민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넘겨보시면 바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네. 배터리가 전기차 생산 원가의 한 30-40%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을 늘 체크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1년 사이에 코발트 120% 정도 올랐고 니켈 55, 탄산리튬은 569%의 가격 상승이 보였습니다. 가격이 이 정도로 오르다 보니까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니켈이 우리 업체들이 특히나 삼원계 쪽에서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넘겨보시면 니켈 가격도 만만치 않죠. 앞으로 니켈은 쓰임이 더 많아질 겁니다. 전기차 한 대당 들어가는 키로수도 늘어날 거예요. 하이니켈 배터리 이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니켈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국내 3사 그리고 세계 니켈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단의 부족이 좀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년 사이 7배 정도 수요가 더 폭증할 건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걸 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벌써 25년에 쇼티지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방이 쇼티지인데 그러면 이게 배터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아니면
셀, 소재 어느 쪽일까 좀 찾아봤더니요. 네. 소재 회사들이 참 눈물 나는 스토리더라고요. 보통 배터리를 제작할 때 1차 전구체 회사가 받습니다. 원자재를 가지고 1차 가공을 하고 그걸 소재 업체가 받아서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죠. 그리고 셀 업체로 넘겨서 팩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납품을 하는데 보통 양극재를 예를 들어보면 소재 업체에서 배터리 팩을 넘길 때 장기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게 1, 2년이 아니고 2, 3년보다 훨씬 긴 시간의 계약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수년 동안 원자재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배터리 셀 업체들보다는 소재 업체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소재 업체도 전구체한테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전구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 회사로 다수가 포진이 되어 있고 그들 측에서는 가격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인상 안 해주면 우리 위약금 물고라도 계약 파기할게 라고 해서 생산의 위기가 또 돼버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눈물을 떠안고 소재 업체가 전부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 많이 떨어졌지만 소재업체 이거 잘 골라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게인데 가격 전가 가능성이 있는 쪽은 역순으로 점점 그렇죠. 떨어지네요. 하다 보면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분명히 타격을 받는 부분이고 그러면 2차 전지를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는 사실 소재 쪽 많이 봤었잖아요. 아예 그러면 완성 배터리 셀 쪽 아니면 여기도 정불안하면 진짜 전기차 쪽으로만 집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표도 이 표 하나만으로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아니면 또 그냥 현대차나 기아나 또 그렇게 낙폭과 됩니다. 네. 대형주 조금 안정성을 갖췄다는 그쪽을 봐야 되나 고민스럽습니다. 잠시 후에 질문 던져볼 거고요. 다음은 어떤 쪽 이슈일까요? 긴 시간 동안 박앵커가 수고했죠. 수고했으니까 네. 좀 가벼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재 자체가 가볍진 않은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죠. 14일 기준으로 5만 명을 넘었는데 하루 만에 갑자기 한 3만 명이 늘어나면서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8만 명대를 진짜. 넘겼어요. 제가 저녁 먹을 때가 7만 명 속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니까 8만 5천 8만 명 명이 돌파했다고 되는 거예요. 속보가 왔죠. 그리고 이번 달 말이 되면 한 13만에서 17만 명 네.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서 더 움츠릴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다른 이면을 좀 보도록 하죠. 확진자 수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다음 장이요. 위중증 환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델타 변이 이후에 어떤 위중증에 대한 가능성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거리 두기를 완화할 거다. 그리고 이미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요. 관련해서는 18일에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론 변수들은 있죠. 확진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을 뿐더러 위중증 환자도 약간 바닥을 찍고 조금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그리고 변수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시장에서 봤을 때는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코로나19 수혜를 받아갔었던 진단키트주와 그리고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 5일 동안에 참 많이 갈렸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건 당연히 휴마시스, 시젠, 진단키트 쪽이고요. 그래도 시장 대비 버텨주면서 선방을 해준 쪽은 신세계, 제주항공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좀 리오프닝 정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다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도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다고 맥주 관련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제 저녁에도 회식을 하게 되고 술자리가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는 수혜를 받아갈 수 있고 한잔 했으면 놀아야죠. 놀자주들도 전반적으로 2월 달에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되고 코로나19 확진자도 좀 줄어들게 된다면 이제 여행을 떠나야 될 텐데 특히 하나투어, 모두투어 여기는 없지만 참 좋은 여행사까지 국내 투어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2월 달에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고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항공주 그리고 거기서 묵어야 되고 땡겨야 되니까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까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들이 제가 그래서 상승한 것만 골라온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올랐더라고요. 네. 하다 보니 이제 우리들은 이미 이쪽은 시세를 분출한 것 같고 이쪽은 실적 좋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하나투어는 예약률이 좋다고는 하는데 글쎄 내가 지금 사는 게 맞나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변수들 그리고 체크 포인트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지금 사세요. 다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무서운 단어가 이제 선반영이죠. 이런 거 알고 있었지 않냐 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좀 그랬거든요. 시가총액 추이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더 좋아지고 항공화물 쪽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흑자를 기록했다고는 하나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 확인해야 될 거 두 번째입니다. 제가 호텔 신라를 앞에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주가 흐름이 실제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여전히 유통사들에게는 면세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호텔 신라 말할 것도 없고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렸던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롯데쇼핑까지도 분명히 면세점에서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확인하십사 한번 준비를 해봤고 어제 보여드렸던 J콘텐트리 나쁘다고 여기다 자료를 갖고 온 게 아니라 물론 방송 부문에서는 실적 개선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역시 극장에 대한 회복을 봐야 어떤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 마지막입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건 이게 하이트 진로인데요. 그러니까 가격 인상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계속 흘러내리는 주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격 인상 모멘텀으로 급등을 했던 건데 이후에도 연속성을 나타내면서 상승 추세를 일어날지 이것도 좀 확인하십사 해서 좀 리오프닝주에 대한 체크 포인트들 한번 짚어드렸어요. 리오프닝 첫 엔터. 엔터가 좋을 것 같아요. 영로 앵커는?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피해 가시네요. 그냥 엔터 쪽 모멘텀도 있을지 김진만 팀장님께 질문 던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리오프닝주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우리 장 더 연결될지 아니면 이익 실현 관점일지 체크해 보죠. 지금부터 전략 나눠보시죠. 예,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어떤 투자 전략 가능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 물론 엔캠, 선반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셀업체, 소재업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좀 충분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어떤 시각이세요? 일단은 셀업체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올라가곤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가 많지 않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고요. 사실 이제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 거는 삼성 SDI나 최근에 이제 SK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실적은 내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쭉 성장하고 있다. 셀업체는 아직이지만 연말까지 좀 길게 봤을 때는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종목들이 꽤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재업체는 생각보다 실적을 더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올라갔던 시가총액을 증명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슈는 많지만 에코프로비엠 실적 발표 때 강하게 튀었던 게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고 매출도 높아지고 LNF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률까지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도 아무래도 셀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가 조금 더 탄력적인 주가 변동성을 보여줄 거는 자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너무 주가가 비싸다 보니까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 부담감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소재 쪽으로 조금 더 손이 기우는 상황에서 이제 셀 업체를 만약에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삼성 SDI를 공략해 보시면은 그래도 가장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포인트 잡기 좋고요. 그래도 사실상 지금 그래도 급격한 성장은 SK온이 가장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물적 분야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지속된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 SDI 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전지 소재 쪽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도 엔캠입니다. 엔캠이 올해 덜 빠졌고 그다음에 주가가 회복이 된다면은 가장 탄력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는 양극재와 음극재 주도화의 시장이 이어졌다면은 올해는 전해질과 전해에게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더욱더 이제 시장 캐파는 늘어났는데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한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엔캠의 주요 매력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쪽, 북미 쪽 투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 쪽 투자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엔캠은 오늘 시초가에 충분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와 엔캠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포인트 짚어줬으니까요. 앞으로의 상승 흐름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이제 종목군들이 다양하니까 좀 어떻게 추릴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굳이 박 앵커가 앞에서 엔터주도 한번 의견 내달라고 해줬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이제 단순 테마성 이슈로 이제 되는 종목이 있고 그래도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주가 상승률이 탄력적인 거는 이제 영업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업인데 사실 주요 뭐 예를 들어 하나투어라든지 뭐 참 좋은 여행 등 기타 여행 관련주들은 갑자기 실적이 확 증가할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탄력성은 훨씬 더 좋겠지만 여행주 쪽은 그래도 단순 테마성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이제 대한항공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제 상당 실적도 화물 쪽 물량이 워낙 좋게 나와서 이게 이제 조금 피크아웃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여객과 화물의 차이가 생각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즉 여객이 활발하게 되면은 화물을 뛰어넘는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 부분이 단순 피크아웃의 우려보다는 화물에서 여객으로 전환 타이밍에 정말 드라마틱한 성장, 거기 추가적으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를 함으로써 이제 국내 유일의 좀 대형 항공사로서의 지위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잉커님이 물어보셨던 엔터주도 마찬가지로 엔터주가 이제 조금 주가가 이제 꺾였던 이유가 오프라인 관련해서 이제 콘서트가 계속적으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했었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엔터주는 지금도 슬슬 모아가신다면은 지금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먼저 수혜를 받고 이게 실적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 즉 1분기에서 2분기가 된다면은 충분히 공략도 가능하고 주가 탄력성도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공략은 가능합니다만 여기서 실적주를 공략을 하실지 테마성 이슈를 공략을 할지 두 가지 포인트로 따로따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 확인이 되는지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에 대한 우려감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야 화물이 뭐 어떻게 계속 늘어날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여기가 좀 줄어들더라도 여객 부문이 회복을 한다면 충분히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돼서 항공주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바로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만 스픽입니다. 넘겨주시죠. 대선 정책 얘기가 나옵니다. 네. 민감한 얘기예요. 잘해주셔야 되는데 네. 관련해서는 좀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관련된 좀 홍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요 정책들 이제 올해는 그래도 정책주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뭐 인맥 관련주 공략하시는 분들 계신데 인맥은 늦었습니다. 인맥 관련주들은 늦었기 때문에 정책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꼭 투표는 같이 하러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떤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정책이 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자리, 저출산,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된 이제 사업 부분이 나눠져 있고 이 부분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정책주는 당연히 주가 탄력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거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간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종목도 있으니까 공략 좀 이제 대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책주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얼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 속에 떠올리는 종목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보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런 수혜 정책주들은 비슷하게 항상 나오죠? 네, 맞습니다. 종목 공개를 좀 해주시죠. 네, 공개를 좀 하면은 일자리 관련주,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주, 도시재생 관련주 좀 세 가지 섹터로 공략을 하고 일자리 관련주에는 이제 윌비스와 아이비 기명 보통 이제 간접입니다. 일자리 간접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출산율 관련 혹은 이제 교육 쪽으로 섹터가 좀 몰려 있기 때문에 교육과 일자리가 좀 일맥상통하다. 뭐 일자리를 늘릴 때 교육 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일자리 관련주로 윌비스나 아이비 기명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출산도 마찬가지로 간접입니다.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된 의료 사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저출산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 캐리소프트는 유아용 이제 애니메이션 혹은 이제 캐릭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로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시재생 이제 또 도시를 옛날에 좀 올드한 도시를 다시 좀 바꾸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하공영이나 웹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원자력 관련된 네. 이슈도 굉장히 이제 공통된 정책주에다 최근에 좀 분리가 됐는데 원자력 관련된 주는 이제 정부와 그다음에 이제 각 주요 대선 주자들의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괴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두산중공업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좀 많이 꺾였습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먼저는 굉장히 투표별로 각자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통된 정책주로는 분류를 하진 않겠습니다. 요즘에 그 SMR 관련주들이 좀 반응을 하긴 하던데 원자력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덧붙여줬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포트폴리오 전략에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